최근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한 조사 결과 많은 학생들이 앞서 배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연계되는 다음 내용을 배울 때 이해가 어려워 수학 공부가 힘들다고 답했다. 복습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수학이 특히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지거든요.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지 뒤에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항상 그 복습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좀 기억을 체득을 좀 해놓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뒤쪽 부분을 공부하다가도 분명히 앞에 부분이 헷갈리는 게 생기면 그때그때 또 찾아서 보기도 해야 되는 거죠. 수학 공부에 있어 효과적인 복습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공부에 적용해 좋은 결과를 얻어낸 민주양. 공부 방법을 몰랐던 중학교 시절 그녀의 수학 성적은 항상 70점대.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 후 수학 성적 1등급에 전교 1등까지 공부 역전을 이뤄냈다. 특히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되는 내신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민주양의 수학 공부법을 지금부터 공개한다. 올 때마다 설레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방학을 맞아 민주양이 춘천을 찾았다. 그리고 역을 나서자마자 누군가를 향해 한 걸음에 달려가는데 고등학교 때보다 살이 많이 빠졌구나.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한 만큼 반가운 두 사람. 민주양의 고등학교 친구들이다. 고등학교 시절 고민거리가 있거나 공부가 힘들었을 때 서로 위로하며 힘이 되어준 사이. 친구들은 공부를 잘했던 민주양에게 공부 방법이나 습관 등을 배울 수 있었다. 가끔 수학 문제 같은 거 모르는 거 있어서 물어보러 가면 민주가 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자세히 잘 알려줬었어요. 영어 단어나 수학 공식 같은 거는 정말 잘 외우고 암기는 진짜 도가 텄던 것 같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암기의 여왕으로 불렸던 민주양. 수학 성적을 올리고 싶은 학생들이 그녀의 공부 방법을 따라했을 정도라는데, 하지만 민주양도 처음부터 공부를 잘한 것은 아니었다. 저는 중학교 때 되게 공부도 못하고 기억력도 좋지 않았어요. 또 집중력도 낮아서 되게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그런 유명한 공부법들, 그런 거 많이 찾아보고 따라해보고 그랬었어요. 중학교 3학년. 자신이 집중력과 암기력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은 민주양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공부법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찾은 공부법들을 하나씩 실천해봤는데 한 글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교과서를 그대로 베끼는 방법부터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와 위치, T는 B가 직접 소리내서 읽으며 외우기, 변화량은 같은 문제집을 여러 번 풀어보는 방법으로 문제풀이 자체를 외우기도 해봤다. 마지막으로 일명 엉덩이 공부법. 무작정 오래 앉아서 공부를 해보기도 했는데 그 결과는? 이것저것 공부법들 많이 따라해봤는데 저에겐 정말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어떤 공부법을 쓰든 등수가 제자리 걸음했다는 게 정말 저에게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영어는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제가 영어 단어를 누적해서 암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방법을 수학 공부할 때도 써보면 어떨까 해서 이 방법을 적용했었는데 되게 생각보다 큰 효과를 봤었어요. 어떤 공부법이든 처음엔 집중력이 좋았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앞에 공부했던 내용을 잊어버리기 일쑤. 그래서 민주양은 복습 방법에 변화를 줬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멘토링을 통해 알아보자. 분명 공부할 땐 개념을 이해했는데 막상 문제를 풀 땐 생각이 나지 않아 고민이라는 멘티 지원자들. 멘티 신청서 나눠줄게요. 이거 잘 작성해주세요. 멘티 신청서 작성을 통해 평소 복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신만의 암기 방법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공부 습관까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했다. 지금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공식 있지? 공식 자기가 아는 거 체크할 거야. 지수법칙. 4가지 있죠. 2학년으로 올라가기 전 반드시 마스터해야 하는 개념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10개 중 4개 이상 적지 못했다. 자, 그러면 왜 못 외웠을까? 외울 게 많고. 네, 한국어가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달달달 외우니까 너무 안 외워져. 테스트 결과 방학 동안 모두가 개념 복습이 필요한 상황. 누구를 멘티로 선정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 민주양은 전달받은 영상과 신청서를 꼼꼼하게 살펴본 후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티를 선정했다. 며칠 후 먼저 도착한 멘티가 민주양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학 공부가 제일 어렵다는 오늘의 멘티. 성수여고 허하정양. 탄탄한 개념 복습으로 문제를 정복하고 싶다. 제가 되게 심각한 수포자인데 공식도 당연히 못 외우고 잘 못 외우니까 응용도 못하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하는 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그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수포자가 되고 싶지 않은 멘티의 마음. 멘토는 멘티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멘티 신청서를 봤는데 막 5번씩 읽어도 잘 이렇게 응용 문제는 잘 못 풀겠다고 하더라고. 멘티의 가장 큰 고민은 자주 개념을 보지만 암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너가 생각하기에 너의 암기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다른 과목은 좋은데 수학에 오면 그치? 의지는 최상위권. 하지만 암기력은 도대체 올라가지 않는 상황. 나도 되게 암기를 잘 못해. 그리고 나도 수학에 되게 흥미가 없었거든. 근데 내가 이제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막 내가 그런 거 다 합쳐가지고 나한테 맞는 방식을 만들었는데 이게 누적 복습이라고 해. 일단 나는 선생님 그 수업을 진짜 열심히 들었어. 이거를 되게 잘 들으면 나중에 그만큼 이해도 잘하고 더 암기가 쉽게 되더라고. 그리고 나는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는 이런 데다 다 받아 적었어. 또 다른 공식이나 문제풀이 스킬 같은 거 알려주시면 또 적어놓고 이래가지고 이 교과서에 단권화를 하는 거야. 또한 수업 시간에 이해되지 않았던 개념은 따로 인터넷 강의를 찾아서 듣거나 개념서를 살펴본 후 추가 내용을 교과서에 적었다. 민주영은 자신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노력했다. 이제 그 다음에 복습을 해야 되잖아. 오늘 집합의 뜻과 표현을 배웠어.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개념을 진짜 확실히 이해하겠다라는 의지로 여기를 정말 이해를 열심히 하려고 꼼꼼히 받고 확실히 이해하겠다라는 의지로 꼼꼼히 받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걸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날 여기만 복습을 할 것 같지? 아니야. 그 전날에 배웠던 것부터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암기력을 높이는 민주양의 개념 누적 복습법. 먼저 배운 내용과 추가로 공부할 내용을 교과서에 단권화하며 충분히 개념을 이해한다. 이후 이것을 토대로 복습을 진행하는데 첫 복습 진도가 나가는 1일차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해가며 공부한다. 그리고 다음 날엔 1일차 복습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한 후 2일차 공부를 꼼꼼하게 진행한다. 이런 방식으로 복습할 때마다 1일차 범위부터 공부를 시작. 마치 탑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맨 앞 범위부터 공부를 누적해서 하는 것이다. 범위가 늘어날수록 앞부분은 빠르게 보고 당일 공부할 범위는 꼼꼼하게 복습하도록 한다.
우리가 같은 책을 계속 몇십 번 보다 보니까 이 개념은 어느 페이지 뭐 오른쪽 위에 이런 식으로 맨날 그 자리에 있게 되는데 이걸 맨날 보다 보면은 이게 내 머릿속에 이대로 기억이 남아.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똑같이 그려지면은 수학 공식이나 수학의 흐름도 더 쉽게 알 수 있잖아. 이 다음에는 어떤 공식이 나왔었다. 만약에 내가 B라는 공식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A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면 A 다음에 어떤 공식이 나왔었지? 어떤 식으로 연결돼가지고 B라는 공식이 나오고 달성됐었지? 이런 거를 깜깜이 생각해 보면은 A 공식만 몰라도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B 공식도 떠올라. 그러니까 누적 복습하면서 이렇게 연결되면서 더 암기를 하는 게 그냥 이것 따로 분리돼서 암기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 난. 이 친구의 경우에는 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제대로 본다, 꼼꼼하게 본다, 그리고 누적해서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 제대로 머릿속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약간의 걱정은 누적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학생들이 내가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누적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봐야지 책이나 넘기면서 시간만 낭비하게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 누적해서 복습을 하면 공부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지 않을까요? 그 전날에 배운 거를 이렇게 딱 보면은 내가 어제 꼼꼼히 봐서 이해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훑기만 해도 어떤 내용인지 알고 이렇게 공식도 바로바로 생각나고 그리고 이렇게 뒤로 계속 넘어가면서 이 앞부분은 뒤에 비해서 되게 몇 배, 몇십 배로 많이 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빨리빨리 생각날 수밖에 없어가지고 앞쪽에서는 시간을 절약하고 뒤쪽에 갈수록 꼼꼼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시간이 지체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요?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중간고사까지는 처음부터 중간고사 범위까지 딱 공부를 하고 중간고사 끝났으면 중간고사 뒷범위부터 기말고사 범위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만약에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고 다음 학기가 됐어도 이거를 정말 수십 번씩 읽었잖아. 그러니까 아예 다 까먹지는 않아서 나는 그런 식으로 범위를 잡고 공부를 했었어. 그리고 내가 오늘 문제집도 가져왔어. 문제집도 누적 복습을 해야 돼. 어떻게 할 것 같아? 문제집 누적 복습? 개념을 읽고 풀고 다음번에 가서 네. 문제집에서는 개념을 안 읽어. 자기가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만 누적 복습을 하는 거야. 민주양의 누적 복습은 문제를 풀 때도 적용됐는데 그 방법을 살펴보면 1일차에는 해당 범위까지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한다. 이후 해설지를 보고 풀이 과정을 꼼꼼히 비교. 틀린 문제는 풀이 과정을 적고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리고 2일차가 되면 1일차에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복습한 후 2일차에 해당하는 범위의 문제를 푼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 때마다 틀렸던 문제들만 누적 복습. 한 번 틀린 유형은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공부했다. 이 문제 해설을 암기하는 것처럼 되는데 그러면 약간 공부에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나는 이 문제 풀이를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 보라는 거야. 근데 이게 암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보는 게 그 풀이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고 여기에 적용된 공식을 보고 여기 이 식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문제 풀이를 계속 보는 거야. 지금까지 내 누적복습 방법 너네 소개시켜줬는데 내가 숙제를 내줄 거야. 진짜 많이 내줄 거야. 그래서 일단 내가 여기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1일차 그리고 등차수열 합이 2일차 여기까지 그리고 3일차가 연습 문제 푸는 거야. 그리고 4일차는 심화 문제니까 어려우니까 심화 문제만
그리고 5일차는 등비수열의 일반암. 여기까지. 괜찮겠지? 네. 응. 숙제 열심히 하고 우리 일주일 뒤에 보자. 네. 바이바이. 과연 화정양은 누적 복습을 잘 실천할 수 있을까?